검찰의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반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다시 재수사하겠다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담당 검사는 다름 아닌 강백신 검사로 예전 대장동 공공환수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라고 말한 이 대표의 말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짓이라며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 검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완벽하게 무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다시 재수사를 시작한 검사인데요. 대체 언제까지 검찰은 조작수사와 표적수사로 야당 대표를 괴롭히기만 할 셈일까요? 이 대표를 지난 2년간 먼지 털듯 털었지만은 단 한 톨의 증거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정자동 히트호텔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조례에 맞게 진행이 된 적법한 계약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억지 주장으로 특혜로 몰아가려고 하는 엉터리 수사일 뿐이며 배임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류율 감면으로 세계적 호텔 체인을 유치했는데도 더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배임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떤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무리한 표적 수사만 이어가겠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 강력범죄를 수사하게 만들어진 조직체가 아니라 이 대표를 수사하게끔 만들어진 집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작 검찰의 수사에 더 이상 볼 수만 없는 민주당은 이건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50여 명이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표적수사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표적수사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별건 수사 또는 표적 수사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표적을 정해 사회적 정치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가정이 파탄날 때까지 수사하는 야만적인 수사를 법원이 제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말을 하며 특정인을 제거하거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수사의 초점은 본부장 위주로 진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검찰의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문제되는 것은 검찰뿐만이 아닌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뉴스타파의 충격적인 단독 보도로 쌍방울이 안부수의 딸에게 주택을 제공하여 나중에 안부수의 증언이 바뀌게 된 내용을 일체 방송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바로 뉴스타파 내용을 방송사에서 보도할 경우에 방심위에서 바로 제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사는 일체 뉴스타파의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이틀 전 이재명 대표는 법원 출석 전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특히나 언론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심정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역시나 이렇게 언론 눈치만 보며 고개만 숙이는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 대표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공영방송사인 MBC의 운명이 딱 2달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BC가 윤 정권에 장악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다름이 아닌 8월 12일이 되면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기존의 법대로 하면은 여당 6명, 야당 측 3명 이렇게 이사회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윤석열 정권 편에선 여당 측 6명 이사들은 이후 MBC 사장을 강제로 해임시키려고 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인데요. 그래서 8월 전에 MBC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MBC마저 정권에 장악될 위험에 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몇 달 전 KBS는 박민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시킴에 따라 KBS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요. 따라서 이대로 그냥 방치할 시에는 MBC마저 결국 KBS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새롭게 구성이 된 22대 국회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반드시 MBC를 지켜내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지금 시급한 방통위원장 김웅일과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교체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말도 안 되게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독재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과방위가 어떻게 MBC를 지켜낼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